국가가 제도 개인 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는 페이퍼 컴퍼니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유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가 제가 관리 포인트가 좀 적기 때문에 제 매출 규모로 봐서는 마음대로 되는데, 법인은 어떻습니까? 가지급금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영수증이 만약 펑크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입니다. 문제가 되면 그 돈이 완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법인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개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저는 재무관리 쪽도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관리가 일반 회계관리나 아니면은 공인회계사 맞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인회계사는 회계기장이 잘 됐나 안 됐나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플래닝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회사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플래닝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으면 불법이고, 그렇다면 누가 플래닝을 해주냐? 경영지도사가 해주는 거예요. 경영지도사가 그 회사의 플래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어떤 과제, 정책자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제품 개발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T계정이라고 하죠.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그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제품을 여기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피 같은 돈이 수혈이 돼야 됩니다. 이 돈이 이쪽에서 수혈이 돼야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사람 기술 자본 사람 기술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피가 있어야지 척추도 만들고 근육도 생성시키고 그다음 신경세포도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채하고 자본이라는 두 가지 성격의 그 피가 있는데, 부채는 어떻습니까? 융자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자금, 기고나 신고, 중신고 아니면 제2금융권 이런 데서 돈을 어떻게 받아오는데 이자를 줘야 되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자본으로서 자기 자본은 뭐죠? 자기 자본은 자기가 어떻게 주식의 형태로 해서 투자를 하고 그 대신 이자는 안 받지만 나중에 현금 배당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데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이런 걸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융자자금이나 투자자금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처음에 창업을 하면 내 돈 한 퇴직금 한 5천 있고, 그리고 사돈 8천 아니면 친척분들 아니면 얼리 투자 자금을 이렇게 찾길 원하는데 불가능합니다. 벤처 캐피탈은요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생각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말을 이용하지. 한 5천만 원 줄 테니까 그 기술하고 내가 다 줘. 아니면 내가 한 5천 투자할 테니까 네가 5천 투자해. 그래 했어요. 그래 잘 됐어. 만약에 예를 들어가 잘 된 경우를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잘 됐어. 그러면 어때요? 자본 증자하잖아요. 그럼 개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더 사지 못하니까 비율이 깨집니다. 그럼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 벤처 투자에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해주는 데는 양심적이지만 그 외에 일반 그런 데는 좀 힘들겠죠. 그죠? 그 생기가 그렇잖아요. 그냥 M&A를 우리나라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돈이 있더라는 거죠. 안 갚아도 되고 정책 자금으로 있는데 현금을 받는데 지원 자금하고 출연 자금 두 가지가 있더라. 그걸 저는 제목을 제3의 자본이라고 했어요. 제3의 자본. 그래서 사업은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다. 사업은 아이디어로 하는 게 맞죠. 사업 계획서라는 걸 잘 만들면
이런 자금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받으시라는 게 지원자금, 예비창업자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원자금도 있지만 보통 출연자금에 해당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출연자금을 꼭 받으시라. 그래서 이걸로 해서 먼저 하고요. 그래서 기업 규모를 어느 정도 늘려놓으면 그때는 이 금액이 뭐 많아봤자 5억 이 정도다 보니까 기업은 매출이 뭐 100억씩 되고 하면 이 금액이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그때는 이자를 조금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중진공에 가서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받고 매출 규모에 부합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한 7, 8년 지나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벤처 캐피탈에서 알아서 옵니다. 그때는 꼬리 내리고 와가지고 한 2, 3년 정도 제한을 해합니다. 우리가 돈을 뭐 몇십억 투자할 테니까 한 2, 3년 동안에 우리가 마케팅 잘 해가지고 나중에 2배, 3배로 먹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몸이 되다가 그래요. 그럼 이제 알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도와주겠다. 그때 이제 짝짝꿍 돼가지고 벤처 캐피탈 쪽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한 주식을 몇 배 갑자기 쫙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벤처 캐피탈은 자기가 목표한 수익률이 도달하면 주식을 한 방에 딱 팔고 나옵니다. 네. 그럼 주식이 이렇게 하다 팍 꼬그라지겠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직원도 생기고 그럼 이제 뭐 갑자기 돈이 없다가 돈이 생겨 보십시오. 차가 바뀌고 그 한 몇 억씩 만약에 그 직원들이 가지게 되면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한번 성장통을 겪게 되고 그때 잘 추스리가 또 한 번 더 이제 바늘에가 도약하면 그 회사가 잘 되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기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가장 유리한 게 지원자금이고 그 다음에 출연자금, 그 다음에 융자자금은 벤처자금인데 창업 1년 이내는 보통 지원자금을 받고요. 받는 조건은 보면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으로 보통 투자를 하게 되고요. 한 5천에서 1억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기 예비 창업자들 아니면 1년 이내 창업자들이 하고요. 보통 한 90% 정도의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한 2, 3년 되고 아니면 매출이 2, 3년 때도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잘 없어요. 있어도 드물고 보통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이때 이제 기업 인정을 좀 받게 됩니다. 이때는 왜 중요하냐면 지원 자금을 받을 당시에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 인정 같은 걸 좀 받아야 되고요. ISO 9000 정도는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제 출연자금을 신청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설연구소 정도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5인 정도 이상의 기업 규모의 매출이 한 10억에서 5억에서 10억 정도 발생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좀 유리하게 이렇게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정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50% 정도를 받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2억 정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 프로젝트는 한 4억 정도를 제안을 하면 이제 정부에서 50% 정도 지원해가지고 우리는 그 나머지 2억, 즉 50% 전체 사업 규모가 4억이면 그 중에 나머지 2억 있잖아요. 정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2억은 그 안에서 우리가 현물 출자를 한 전체 규모로 보면 10%니까 2억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 10%면 4천만 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부담할 2억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4천만 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1억 6천은 우리 직원들 한 4, 5명 풀로 넣어가지고 현물로 출자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4천만 원을 내고 어떻습니까? 2억을 투자를 정부 자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을 이제 그렇게 현물 출자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보면 결국은 사업 규모에서 직원들 월급까지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직원 월급이 아까 1억 6천이 만약에 계상이 돼 있다. 그럼 정부에서 2억 받잖아요. 그 2억이 결국은 정부에서 직원 월급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보통 요 정도까지 가는 데가 한 5년에서 10년 걸려요. 제가 평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융자 자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제 좀 내공 쌓인 한 10년 이상 되면 이제 그 중진공 같은 데서 기업 인정하고 이렇게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를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뭐 굉장히 저금리로 그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는데 보통 땅을 사더라고요. 땅을 많이 사고 이런데 그런 자금을 가지고 땅도 많이 사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구로 단지 쪽에서 보면 그런 기업들이 보면 중진공 자금을 가지고 저금리로 분양을 받아요.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 사무실을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120평짜리 3개를 딱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더니 그게 이제 지금은 좀 다른데 한 3년 전에 입주를 했더니 어떻습니까? 120평짜리 하나는 우리가 쓰고 그 나머지 2개는 임대를 줘가지고 그 임대비로 회사의 모든 그 이자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원금까지 다 갚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 왜 그렇게 하냐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이제 자금리도 조달되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0만 원씩 각 사무실당 받으니까 어때요? 그 4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400만 원으로 금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120평짜리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잡으면 어떻습니까? 120만 원 하면 뭐 한 3억 6천짜리 한 10억 정도 되겠죠. 10억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 이렇게 하니까 뭐 400만 원으로 이자 다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원금까지 갚아 나간다. 그래서 뭐 아주 그런데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자금은 보통 2, 3년 후에 IPO, 그 코스닥 상장 가능 기업에 한해서 보통 이렇게 벤처 투자자금 계획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초기 얼리 단계에서 어떻습니까? 그 자금을 투자받는 게 있다는 거죠. 아까 50억 플러스 50억, 100억 해가 받는 게 있는데 그건 사실은 요 단계에서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대체로 보면 벤처 캐피탈 자금은 이쪽에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벤처 캐피탈 자금을 받았다는 거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초기 기업이 만약에 그 조건이 뭐냐면 벤처 기업 인정을 받는데 5천만 원을 6개월 이상 그 키핑해 놨을 때 받은 금액, 그러면 이제 벤처 투자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벤처 기업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조건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처 캐피탈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경우가 드물다. 초기 기업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명확한 목표, 지원 자금 주요 사이트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분석,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사업가의 자세한 내용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의 윤곽이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처음에 모르면 배우셔야죠. 창업 스쿨도 다니시면서 한 1, 2년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제품이나 아니면 사업 플랜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해지려면 만약 한두 달 만에 사업이 명확해진 경우면 그거는 천재죠. 근데 저도 생각할 때 한 2, 3년은 정말로 그 트렌디한 걸 다 분석을 하고 해서 이렇게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것까지 나오는데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파일링이 돼야 되니까 시간상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데 어떤 수학 분석까지, 전략 분석까지 나오는 데가 어떻습니까? 벌써 한 80%의 노력이 드는데 그게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창업 준비 단계에서 여기서 아까 그 사업자 등록증을 올 초 2년 2월 달에 내셨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2월 달에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만드셨어. 그럼 사업계획서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봤더니 내년 보통 과제가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공포되는 게 3월 달부터 보통 된다고 봤을 때 3월 1일 날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 이렇게 공포합니다 해가지고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1년 이내 이러면은 올해 2월 달에 하신 분은 안타깝게도 며칠 사이에 그걸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좀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결혼하고 갔다. 부조 한번 하면은, 그래도 내가 평소에 이렇게 부조했던 거 다 땡기잖아요. 다 받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내가 결혼을 한번 하는데 이 카드를 언제 쓸 거냐? 그게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그 시점이 내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내야만이 되는데, 그걸 언제 내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3월 달 안 되면 4월 달에도 또 지원하고, 5월 달에도 지원하고, 한 6월 달, 7월 달까지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업 계획서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한 9월 달에 내는 거예요. 9월 달에 내야지 내년에 충분히 내가 어플라이를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그러면 지금 당장 매출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 그럼 내야 돼요. 그건 맞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 명심을 꼭 해주시고, 거기 하나 핵심입니다. 거기에 그 80대 21 중에 80에 들어간 겁니다. 첫 번째가 사업 계획서가 돼 있고, 그래서 9월달 정도 내시면 예비 창업자들은 좀 무난하지 않는가. 그럼 내년에 한 8월달까지 보통 자금이 다 퍼진다면 그 전에 이것저것 다 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팁으로 좀 하고, 근데 9월달이면 벌써 지났잖아요. 9월, 10월. 근데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 생각하신 분은 내년 한 8월, 9월달까지 사업 계획서 만들겠다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달부터 어때요? 사업 이런 예비 기술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진공, 창업진흥원, 창업넷 이런데 이제 보시면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창업진흥원이 보통 그 예비 기술 창업자의 한 70%의 그 지원 예산을 쓰는데, 거기에 지원을 먼저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해보다가 되면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공 요소를 판단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 기술 창업자는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증을 과제 기간 내에 냈는가, 두 번째가 한 명이라도 고용했는가, 세 번째가 매출이 있는가. 근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만족시키면 그 아이템이 어떻든 간에 보통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비 기술 창업자는 뭐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엄격하게 잣대를 해가지고 당신은 이게 당신 개발 목표가 이건데 이래 됐으니까 들어와. 그러면 그거 완전 망하라는 거지. 나라가 도와주겠다는 사람한테다가,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집어넣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주려면 그렇게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올해 9월 달에,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됐어요. 예비기술 창업자 지원회가 4월 달에 이제 PT하고 5월 달 정도부터 예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언제 내는지 한번 보세요. 내년 5월 달이면 2014년 5월 달이잖아요. 그럼 5월 달에 그 사업자 등록, 돼가지고 과제를 수행을 했어. 그럼 내년 2월 달까지는 사업자 등록증 내후년, 2015년 2월 그 사이만 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바로 제품이 나오고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15년 2월 달이면 한 2014년 12월 달 정도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면 되고요. 그것도 그냥 그 개인 사업자를 하나 내시고, 내년 말에,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리고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를 사업자의 그 직원으로 등록시켜요. 그럼 벌써 성공 판정 받을 수 있어요. 매출은, 아니, 개발도 안 끝나는데 매출이 있겠습니까? 매출은 2015년 하반기 해놓으면 과제 끝나고 나서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매출은 2015년 하반기에 예상이 된, 이러면 아무 말 못해요. 이야기 되죠? 그래서 예비기술 창업자는 과제 성격이 도와준다는 거기 때문에 명분만 명확히 지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창업은 성격순이다. 그 대학이 시험한 성격순이 아니고요. 창업도 성격순입니다. 성격순이에요. 왜? 와이셔츠 단추를 끼우는데 처음에 잘못 끼우면은 계속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원 자금 이런 거 안 받고요. 만약에 그 구로공고 상관에서 한 평에서 막 한 5에서 10억 매출 이렇게 열심히 해왔어. 그런데 정부 출연 자금을 만약에 이제 받으려고 딱 봤더니 이 기업은 가산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정부 과제를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때요? 기술력이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럼 기술 평가를 어디서 받아요? 기부 같은 데서 받는데 기술 평가를 받으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2천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합니다. 뭐냐면, 좀 겸손하게, 내가 아무리 많이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지만은, 겸손하게 처음부터 지원 자금을 창업 초기에, 먼저 받아가지고, 그때 받으면서 정부에 내가 회사의 기술력을 PT를 통해서 한번 필터링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크레딧이 생겨요.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생기는 증거로서, 어때요? 벤처기업 인정도 받고, 벤처기업 인정을 받는 이유가, 옛날에는 그 기부에서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어때요? 김대중 정부가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돈을 가져가 써라. 은행에서 좀, 이렇게 줘라 했더니,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면 돈 뗄까봐 IMF 이유라서. 그래서 정부에서 그럼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벤처, 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이제 기부에서 그걸 했어요. 기술 평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기술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1억을 만약에 대출을 은행에서 해준다면, 기부에서 가가지고, 기부를 설립을 해가지고, 기부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기업을 평가를 해가지고, 1억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90% 해주겠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보증서를 이렇게, 이제 대출 받는 사람한테 떼주면, 이 사람은 은행에 어떻습니까? 90%까지는 돈이 떼어도 은행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10%만 은행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로 돈을 줘도 상관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고, 예전에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기부가 벤처기업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돈을 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벤처기업 인정을 받아야만이 혜택이 많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 벤처기업 인정을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비용으로 처리될 게 투자로 처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 단기순이익이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의 반을 면제를 해줍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그럼 그거를 3년인가 5년인가 그런데, 그 안에 사업자 소득이 있는 데서 반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부설연구소인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를 하면 3사람이면 돼요. 2명인가 3사람이면 돼요. 예, 2명.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5명인가 그래요. 5명을 해야만이 돼요. 깐깐하게. 왜? 기업부설연구소 하는 입장에서도 저 기업이 근거가 있어야지 벤처기업,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를 해줘야 되는데, 근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거. 그래서, 이 크레딧을 여기서 잘 쌓으면 도미노 효과가 생깁니다. 도미노 효과 아시죠? 도미노가 1이 넘어지면 1.5배를 넘길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럼 1.5배가 또 거기에 1.5배를 넘길 수 있고. 그럼 뭐냐면 1.5배의 그 자성의 그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때요? 그 조그만 게, 요만한 게 넘어가는데 20단계에 넘어지면, 20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21단계가요. 21단계 더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나오지만 21단계에 넘었으면요, 파리 에펠탑 크기가 넘어지고요. 요만한 걸 넘기는데 정확하게 1.5배씩 커지면, 나중에 이게 30 몇 단계 가면요, 그 길이가 넘어지는 게 달나라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곡선이 되냐면, 처음엔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레딧을 쌓을 때 여기서 잘 넘겨야지, 이게 갑자기 이렇게 티핑 포인트가 되는 거지, 여기서 못 넘기면은 크레딧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티핑 포인트를 많이 할게요. 제가 그겁니다. 한 2년까지만 해도 조용하다가 3년 딱 넘으니까요, 정말 천일기도 아시죠? 천일기도. 만시간의 법칙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딱 넘으니까 어떠냐면, 제가 바빠져요. 제가 엄청 바빠져가지고, 특강 가면요, 월급 정도 받아요. 한 달 월급을 한 2, 3일 하면 받아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공부합니다. 공부밖에 안 합니다, 진짜. 공부를 한다는 게, 저는 이제 제 회사를 대상으로 마루타 공부도 하고요. 이래도 해봤다, 저래도 해봤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한테는 임상실험 대상인데, 직원들은 좀 불편하겠죠. 불편한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이라는 건 정말로 티핑 포인트다, 크레딧이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1년 차라고 돼 있지만, 저기 곱하기 한 3을 해야 돼요. 한 1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그럼 정부 출연 자금에 도전할 수 있는데, 이 정부 출연 자금에 도전하려면, 아까 5인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때요? 벤처기업 인정학 기술 기업 부설, 이건요, 기본입니다. 기본에다가, 여기 갔더니, 제안을 했더니, 전부 다 자격이 다 되는 기업들 중에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SO, 근데 그들만의 리그예요. 가보면, 받는 기업은 맨날 받고요. 못 받는 기업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받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ISO 인증이나 이런 거 받고, 그래서 요래서 이제 매출이 한 10억에서 20억 되면 그때는 이제 파일을 키워야죠. 그럼 이제 이노비즈라는 거 이제 받아가지고 융자식 자금을 한 50억씩 이제 받습니다. 그럼 이제 좀 자금 순통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회사 부지부터 사고요. 딱 평소에 잘 보고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고정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벤처 투자 자금을 받은 때는 이제 스타 기업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기술력으로 승부한다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경영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이나 경영으로 승부하는 거지, 이쯤 되면요, 그때는 돈으로 기술도 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단계 때 결국은 잘 넘겨야지 그 다음 게 큰 게 넘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여기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창업교육에 보면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과연 이 정도의 어떤 컨셉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건 제가 좀 이제 이렇게 많이 다녀보니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의 2011년도 기준으로 기관이 돈을 주겠다는 기관이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어 213개가 되는데, 키워드가 뭐냐면 진흥원이에요. 진흥원. 진흥원이 뭐냐면 돈 주겠다는 에이전트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뿌리겠다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우리 잡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런 기관을 보시면 되고, 여기 진흥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식경제부, 요거 좀 옛날 기업, 중소기업청 요 두 가지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 정부에서 출연자금, 지원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있는데, 이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교육과학기술부나 이쪽에서 한 20%에서 30%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영부, 요즘은 이제 미래부 생겼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좀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자금 주요 사이트를 보면 첫 번째가 지원자금으로서 이제 하는 게, 이 지원자금은 창업넷, 이쪽이 보면 예비기술 창업자나 이런 쪽에 합니다. 그래서 책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출연자금이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SM텍, 그리고 중소기업이 진흥원 돼 있는데, 이건 1인 창업자인데, 이제 이런 데 티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이제 지원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보면 이 SM텍 같은 데에서는 이제 정부 출연 자금도 성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RFP를 통해서 사전 조사를, 올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론칭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벌써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 과제 핵심 정책 자금의 정책 기조에 부합되는 그 기업들의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스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런 과제 지원할 사람 해 하면 내년에 3월달에 그럼 벌써 스펙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업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과제가 있고, 하나는 자유 공모 과제가 있어요. 자유 공모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적시 제안해가지고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정책 제안 과제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SM텍에 들어가 보시면 RFP 관련해서 봤습니다. 이런 게 많이 공고가 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보시고 RFP를 작성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올리면 그게 이제 내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진흥원 이건 뭐냐면 음식점 창업이나 이런 쪽은 이쪽에서 보통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를 내가 볼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비즈인포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의 한 80%를 여기서 과제를 통합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